자, 오늘 1단원에서 가장 이제 화학단원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탄생부터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배웠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눈에 배우지 않는 화학단원, 그러니까 원소, 원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원소가 뭔지부터 한번 정의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 원소라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원소는 뭐다? 결국에는 종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원자, 원소 이렇게 두 가지가 좀 많이 헷갈리는 개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원소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원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조금 이제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원소가 뭔지 원자가 뭔지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서 원소가 뭔지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일단 뭐 이렇게 동일한 공간에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동일한 박스 안에 이렇게 H2라는 녀석이 있고 O2 이런 녀석이 있다고 해봅시다. 동일한 공간 안에. 그럼 우리가 원자를 얘기를 할 때는요, 원자라는 거는 개수를 뜻합니다. 개수.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지금 수소 원자가 2개. 수소 원자는 2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소 원자, 요것도 2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개수를 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원소는 뭐냐면 종류입니다. 종류. 그래서 여기에는 이 공간 안에는 수소 원소 1개, 그죠? 수소 원소, 그러니까 한 개라고 하기도 좀 그래. 한 종류라고 하는 게 표현이 더 좋겠죠. 수소 원소 한 종류. 그리고 산소 원소 한 종류,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랑 원소의 기본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원소를 체계적으로, 원소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나열한 표를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주기율표를 맨 처음에 이제 고안한 사람은 여기 써다시피 멘델레이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멘델레이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기율표를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발견한 63종의 원소를 어떤 순으로 나열을 했냐면 원자량 순서로 나열을 했습니다. 원자량 순서로 나열하였다. 그랬더니 막 규칙이 생기고 막 주기도 생기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원자량이라는 게 뭐냐? 원자량이라는 거는 원자의 질량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원자가 갖고 있는 무게,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질량 순으로 나타내 봤더니 규칙이 생기더라. 주기가 생기더라. 주기가 생기더라. 뭐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3년도에 모즐리라는 사람이 좀 한층 더 발전을 시켰는데, 이 사람은 주기율표를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현대의 주기율표도 사실 이 양성자 수로 기준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모즐리라는 사람이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를 결정한 게 되게 신의 한 수였지, 그지?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거니까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를 결정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는 여기 아래에 있는 표처럼,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아래에 있는 표처럼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여기 뭐 보이죠?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뭐 이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주기율표. 그래서 주기율표, 현대의 주기율표를 읽는 방법은요, 여기 가로줄 보이시죠? 여기 가로줄 뭐 1, 2, 3, 4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우리가 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족. 그리고 가로줄 여기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족이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족은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 정도로 특이사항을 적어줄 수 있고요. 주기는 껍질의 개수가 같아요. 전자 껍질의 개수가 같다. 근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이해가 안 돼도 일단 개념만 좀 정리를 해놓을게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가서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 그러다 보면 이해가 좀 될 거야.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 그래서 족이 같다라는 거는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고요. 주기가 같다라는 거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뭐 리튬 여기 보이시죠? 리튬, 나트륨 이런 것들은 다 일족이잖아. 이런 것들은 다 어때? 화학적 성질이 이렇게 쭉 동일한 겁니다. 요 일족에 속하는 것들은 전부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거고, 여기 칼륨 보이시죠? 칼륨, 칼슘, 뭐 스칸디움, 티타늄, 뭐 바나디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렇게는 네 번째 줄이거든요. 네 번째 줄에 속하는 요 주기는 전자 껍질이 몇 개냐면 4개. 주기의 개수에 따라서 전자 껍질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네 번째 줄에 있는 4주기 원소들은 전부 다 전자 껍질의 수가 4개가 되는 겁니다. 뭐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현대의 주기율표는 작성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현대의 주기율표를 나눠놨더니 이렇게 쭉 족과 주기로 나눠놨더니 어떤 규칙이 생겼냐. 바로 금속 원소라는 것과 중금속 원소 그리고 비금속 원소로 구분을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대의 주기율표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자, 금속 원소는 여기 회색으로 적힌 녀석들이 전부 다 금속 원소입니다.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노란색으로 적혀 있고, 그리고 중금속 원소는 파란색으로 적혀 있죠. 그래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뭔지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금속 원소라는 거는 주기율표상에서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주기율표에서의 위치.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금속 원소는 딱 봐도 왼쪽 측면에 좀 위치를 하고 있죠. 왼쪽부터 가운데까지 요렇게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금속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다. 왼쪽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는 게 금속 원소다. 근데 반대로 비금속 원소는요, 오른쪽에 이제 구석탱이에 좀 이렇게 몰려있는 경향이 있지. 이렇게 이 비금속 원소들은 오른쪽 구석탱이에 이렇게 몰려있다. 그래서 오른쪽의 위치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온의 형성. 자, 이온의 형성이라는 것은 이온이라는 개념도 뭐 중학교 때 살짝 배웠을 건데 기억나는 친구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고, 기억이 안 나더라도 개념만 잘 정리해 놓자. 자,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이온이 양이온이 되기가 쉽습니다. 양이온이라는 거는 전자를 잃기 쉽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잃기 쉽다. 쉬워 양이온이 됨.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전자를 얻기가 쉬워요. 전자를 얻기 쉬움. 그래서 전자를 얻기 쉽기 때문에 음이온이 돼요. 뭐 이거를 하나 예로 설명을 하자면은 금속 원소 중에서 리튬 있죠. 리튬이라는 거를 이제 원자 모형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 있고 전자 2개랑,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무조건 2개거든요. 이거는 좀 이따 배우게 될 건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리튬 같은 경우는. 왜냐면 원자 번호 3번이거든요. 리튬이. 그래서 전자가 원자 번호의 개수랑 똑같기 때문에 전자가 총 3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튬 같은 경우는, 자, 원자는 옥대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옥대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8개를 만족해야 안정하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 제일 전자 껍질 바깥에 있는 전자가 8개를 만족해야 안정하다라는 건데, 이게 옥대법칙이거든요. 최외곽 전자가 8개가.
그러면 여기 지금 8개가 있어야 얘가 리튬이 안정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원자는 안정해지고 싶어. 근데 리튬 입장에서는 옥대 법칙을 만족하려면 전자가 몇 개 들어와야 돼? 이 7개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전자를 얻으려면. 근데 전자를 잃으려면은 전자 하나 그냥 띄면 되는 거거든. 전자를 한 개 띄면은 얘는 요거는 좀 예외적인 거지만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가 있을 때 안정해요. 2개.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만 있어도 안정합니다.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8개를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튬 같은 경우는 7개를 얻는 것보다 1개를 띄는 게 더 쉽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플루오린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1, 2, 3, 4, 5, 6, 7, 8, 9번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일단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을 그리려면 리튬을 잠깐 지워보자.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7개 존재를 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얘가 옥대 법칙을 만족하려면 전자 하나만 더 있으면 되지, 그지? 그럼 전자를 얻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지? 전자를 1개 얻어오면은 얘는 안정해지는 거거든. 근데 반대로 전자를 띄려면 몇 개를 떼야 돼? 전자를 7개나 떼야 되는 거야, 반대로. 그럼 전자를 7개 띄는 것보다 1개 얻는 게 더 얘는 쉽죠.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얘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되는 이유, 음이온이 되는 이유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온에서의 온도 상태라고 봅시다. 상태라는 거는 고체, 액체, 기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온에서의 상태. 자, 그러면 금속 원소는 딱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금속이에요. 누구를 제외하고? 바로 수은. 수은은 얘들아, 너네 실제로 수은을 본 적은 없겠지만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합니다. 근데 금속인데도 액체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수은을 제외하고는 다 금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이 아니라 고체다. 근데 비금속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비금속 같은 경우는 기체, 고체, 액체 다 존재를 해요. 그래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소, 그리고 산소, 그리고 액체. 유일하게 존재하는 비금속 액체가 존재하는 게 뭐냐면 브롬, Br이라는 브롬이라는 녀석이 유일하게 액체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거는 항상 우리가 외워두면 좋거든. 그래서 요 액체 브롬은 외워주시면 좋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고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체도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비금속은 기체, 액체, 고체 다 존재할 수 있는데 고체까지 다 존재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액체 상태의 비금속이 바로 브롬이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온에서의 상태 봤으니까 광택 봅시다. 광택이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빛나는 정도거든. 금속 원소는 대부분 빛나요. 대부분 다 빛납니다. 대부분 백색 또는 흑백색 요런 걸로 빛나는데 또 예외적인 게 뭐냐면 구리 같은 경우는 무슨 색으로 빛나냐면 빨간색으로 빛납니다. 빨간색으로. 그리고 금 있죠, 금을 우리가 화학식으로 AU라고 쓰는데 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란색으로 빛나는 거 알고 있죠? 아주 탐스러운 색깔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광택은 이렇게 금속 원소는 대부분 빛난다. 근데 비금속 원소는 광택이 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기 전도성 봅시다. 열 또는 전기의 전도성. 자, 전도성이라는 건 뭐냐면 열을 잘 전달하냐 또는 전기를 잘 전달하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너네 되게 전기줄 안에 어떤 금속이 들어가는지 알아? 거의 대부분 구리가 들어가거든요. 또는 컴퓨터 칩 같은데 금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기를 굉장히 잘 통하게 한다는 얘기야, 금속이. 그래서 열과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다. 예를 들어서 구리 그리고 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금속 원소는 반대로 낮아요.
비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잘 전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하나만 더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겠다. 뽑힘성과 연성. 그러니까 표짐성. 이걸 뭐 전성과 연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개념은 뭐냐면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금 같은 거 막 두드리고 하다 보면은 모양이 쉽게 변하지, 그지? 뭐 가늘게 느려지거나 가늘게 늘어나거나 뭐 얇게 퍼지는 거,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금속이어도 말이죠. 가늘게 늘어나거나 얇게 펴지는 거. 그러니까 철도 어때? 철도 막 두드리면 얇게 펴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날카로운 칼을 만드는 원리가 막 두드려서 얇게 펴져서 만드는 거죠, 그죠? 하지만 비금속 같은 경우는 쉽게 부서져요. 좀만 때리면 부서져. 그래서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전성과 연성이 굉장히 낮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뽑힘성과 연성까지 이렇게 표로 정리를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간단하게 한번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꼭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표를 보시면서 외워주시면 좋고, 이해만 돼도 사실 됩니다. 지금 과정에서는.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볼 거는 준금속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준금속은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걸 우리가 준금속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이드에다가 좀 정리를 해놓읍시다. 준금속이라는 거는 아까 봤듯이 여기 파란 색깔 있죠? 요 파란색 원소, 뭐 붕소, 규소, 그리고 뭐 플루늄, 그리고 뭐 세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금속이라고 하는데,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방금 쌤이 얘기한 거 규소, Si, 규소, 그리고 뭐 붕소, 그리고 Ge, 저마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준금속들이 어디 쓰이냐면, 그러니까 준금속이란 얘기는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다라는 얘기야. 조금 애매한 녀석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흔히 쓰이는 게 규소하고 이 저마늄, 요 두 개가 어떻게 쓰이냐면 반도체로 쓰입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하나의 금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반도체가 뭐죠? 반도체,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먹고 사는 건 알 거야, 그지? 근데 반도체가 제대로 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 많은데, 반도체라는 거는 도체하고 부도체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체하고 부도체, 요 두 가지의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반도체인 건데, 도체는 뭐냐면 전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잘 통하는 거. 부도체는 반대로 전기가 안 통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나무 전기 안 통하죠, 잘. 그죠? 도체 같은 경우는 금속, 전기 막 잘 통하는 뭐 구리 같은 거, 그죠? 뭐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반도체라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원할 때는 전기가 통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전기가 안 통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온오프가 가능한 거예요. 온오프가 가능한 도체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온오프 가능한 도체를 어디서 많이 쓴다? 규소와 저마늄. 이게 바로 준금속이다. 여기까지 개념 정리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면은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주기율표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기율표를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봤고, 우리가 저 주기율표에서 외워야 되는 원소들이 몇 개 존재를 하는데, 자, 그거를 지금 여기서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외워야 되는 원소, 에서 암기해야 할 20원소라고 할게요. 20개만 딱 외우면 되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쉽게 외워볼게요. 자, 일단 수소,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그리고 염소,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에 칼슘, 요 정도 20개의 원소가 있는데, 자, 이걸 앞글자만 따서 우리가 좀 어떻게 외울 거냐면 수, 헬, 리베 이렇게 템포로 맞춰서 외워주시면 편한데, 수소는 뭐예요? 수는 뭐예요? 수소죠. 헬은 헬륨, 그리고 리는 리튬, 그리고 베는 베릴륨. 이렇게. 그래서 수헬리베 이렇게 빠르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름에 수영장 가면 다 뭐 입어요? 여자들 비키니 입죠, 그죠? 비키니. 이거는 오해하지 마. 쌤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너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수헬리베, 그 다음에 비키니. 비키니는 뭐예요? 비가 지금 요 붕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비를 붕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키는 뭐예요? 요거 C를 얘기하는 건데, C는 탄소. 그 다음에 저 니는 뭐야? N을 니라고 얘기하는 건데, N을 질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헬립의 비키니. 자, 근데 비키니를 입었는데, 비키니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러 탈의실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픈에,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픈에를 이렇게 다음 음절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는 여기서 산소, 오를 산소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는 이제 플로린, 그 다음에 네를 우리가 네온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음절 이제 우리가 외웠죠? 그럼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게 나만 알지. 나만 알지. 자, 나만 알지는 뭐냐면 여기 이제 3주기에 있는 요 나트륨부터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나트륨, 그리고 마는 요거는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은 알루미늄. 그 다음에 G는 요거 SI를 Z라고 읽죠, 그죠? 근데 그걸 조금 발음 변형해서 G라고 보시면은 저거는 규소입니다, 규소. 그래서 나만 알지. 자, 그러니까 비키니 입으로 들어간 걸 나만 안다 이거야. 그렇게 뭐 약간 조금 변태가 될 수 있는데, 그냥 기억하기 쉽게 그렇게 외워둡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펩시콜라. 자, 그럼 펩시콜라는 피 딱 봐도 펩시 할 때 피죠, 그죠? 그래서 얘는 피를 뭐라고 하냐면 인. 그리고 C는 S를 뜻하는 건데, S는 뭐냐면 황. 그 다음에 콜 있죠, 콜은 요거 Cl을 얘기하는 건데, Cl은 우리가 뭐냐면 염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죠, 약간 R인데 라 발음이 약간 나지, 그지? 그래서 아르곤. 그래서 펩시콜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펩시콜라 먹으면 어때요? 크카 이렇게 트름 나오지, 그지? 맛있어서. 그래서 그 크카를 마지막 음절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크카. 그래서 크는 뭐냐면 여기 K 있죠, K는 칼륨이라고 얘기를 해요. 칼륨. 그 다음에 CaO 카인데, 카도 마찬가지로 칼슘.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륨 다음에 슘이에요. 륨 다음에 슘.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음절을 기억해 주시면 빠르게 20개를 외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수엘립의 비키니. 수엘립에는 이렇게 입으로 그냥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비키니를 오픈해. 그러니까 탈의실 가서 벗었네. 근데 그건 나만 알지. 그건 나만 아는데, 알겠어. 근데 이제 펩시콜라를 먹고 크카 했다. 여기까지를 그러니까 입으로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수엘립의 비키니 오픈해,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이렇게 20개를 그럼 빨리 외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20개를 잘 외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자를 배우도록 합시다. 잘 써주시고 그 다음 원자를 한번 볼게요. 자, 원자는요, 원자의 구성이 있다부터 좀 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천체 배울 때 그 원자 안에 뭐 원자 핵이 있고 이런 건 다 이미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쓸게요. 원자 핵이 있고 그거를 주변을 뭐가 돌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죠? 원자 핵을 전자가 삥삥 돌고 있는 겁니다. 전자가 원자 핵을 삥삥 돌고 있다. 근데 원자 핵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랑 중성자랑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양성자랑 그러니까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랑 아무런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 핵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 원자의 구성 유자는 딱 요거 세 가지 원자 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요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특이 개념이 하나 있는데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거는 아까 원자 번호 어디서 배운 거죠? 원자 번호라는 거는 아까 여기 주기율표 요 번호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이런 거 이 순서가 원자 번호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원자 번호는 뭐랑 똑같냐면 양성자의 수랑 똑같습니다. 양성자의 수 그리고 그건 또 뭐랑 똑같냐면 전자수랑 똑같아요. 이거는 중성 원자에서만 해당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중성 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둡시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 배치만 보면 오늘 수업은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전자 배치라는 거는 같은 원자가 되더라도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좀 다른데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개념은 전자 껍질 개념입니다. 전자 껍질. 아까 전자 껍질 한번 배웠었는데 어디서 배웠더라? 여기 위로 가시면은 주기 배울 때 배웠었죠? 주기라는 거는 결국엔 전자 껍질의 수와 동일하다. 그래서 1주기는 전자 껍질이 하나,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4주기는 4개 뭐 이런 식으로 배우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배운 주기율표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1주기예요. 이 가로줄 수소랑 헬륨이 있는 게 1주기, 얘가 2주기. 그러니까 리튬이 있는 여기가 2주기, 그 다음에 3주기, 여기가 4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자 껍질이라는 거는 정확한 개념을 먼저 배우면은 원자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가지는 궤도.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 껍질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전자 배치의 원리를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쌤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아까 우리가 외웠던 원소들 중에서 요 마그네슘 있죠? 요 마그네슘하고 그 다음에 산소 요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봅시다. 마그네슘과 산소. 자, 그러면 이 마그네슘과 산소가 전자 배치를 어떻게 되는지 알려면 아까 우리가 배운 전자수는 양성자 수랑 같다고 했고 그거는 또 원자 번호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하고 산소의 원자 번호부터 빨리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열심히 외운 거야. 한번 외워봅시다. 자, 마그네슘은 자, 요거 보고 한번 같이 해보자. 수헬리베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 콜라 크카 이렇게 되는데 자, 마그네슘은 몇 번이죠? 여기 있죠. 여기 12번이네. 오케이, 그럼 마그네슘은 12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산소 같은 경우도 여기 위에 5죠, 5. 여기 산소 8번. 자, 그럼 마그네슘은 전자가 몇 개인 거냐면 12개예요, 12개. 전자가 12개다. 그러면 자, 마그네슘을 한번 전자 배치를 같이 만들어 봅시다. 일단 가운데 마그네슘이라는 원자 핵 존재하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 존재합니다.
첫 번째 전자껍질을 우리가 1주기라고 하죠. 1주기. 자, 1주기에 속하는 전자껍질은 맥시멈이 2개예요. 맥시멈이 2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전자껍질을 우리가 1주기라고 하면서 다른 이름으로는 K껍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뭐 K팝 이런 거 아니야. 그 K 아니에요. 그냥 K껍질.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맥시멈이 2개야. 그럼 몇 개 소비했어? 12개 중에서 2개 소비했으니까 이제 10개 남았다. 그지? 그 10개를 차곡차곡 쌓아주면 되는데 두 번째 껍질부터는 맥시멈이 아까 옥텟 법칙 배웠잖아. 그지? 두 번째 껍질부터는 맥시멈이 8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를 다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다 찬 거야. 그럼 요 두 번째 껍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K 다음에는 L 껍질. 그 껍질 이름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껍질이 이제 필요하겠지. 아직 몇 개 남았어? 아직 전자가 2개 남았거든. 왜 2개 남았냐면 전자가 마그네슘의 전자는 총 12개요. 그죠? 근데 첫 번째 껍질에서 2개, 그럼 10개 남았고 두 번째 껍질에서 8개니까 아직 2개 남은 겁니다. 그럼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2개 더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 마지막 껍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M껍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껍질에 최종적으로 2개가 더 들어가면 이게 바로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낮은 껍질부터 쭉쭉 채워 나가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산소의 전자 배치 한번 해보자. 산소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그리고 얘는 8개잖아. 전자가. 그러면은 그 다음 껍질에 몇 개 들어가면 돼? 그 다음 껍질에 다 안 들어가요. 왜냐면 2개니까 6개만 채우면 되거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얘는 여기서 끝난 거야. 그래서 얘는 최각 전자 6개.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6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숙제로 거기 노트에다가 적는 거 맨 끝에 좀 이걸 좀 적어서 한번 그려와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쌤이 마그네슘이랑 산소를 했으니까 너네가 뭐랑 뭐를 해보냐면 P 있죠? P랑 Cl, 염소 요 2개의 전자 배치를 그려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와야 돼요. 알겠죠? 고생 많았습니다.